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오늘은 벌써 3일차, 오늘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3일차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강 연사님들을 모셨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현장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이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을 좀 소개하겠고요. 오늘 주제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농업의 미래, 그리고 귀농귀촌 현실적인 도전과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내용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직접 물어보시고 그 솔루션을 한번 오늘 솔루션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강연을 해주실 분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 플랫폼 파미너스의 우리 최대근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이 많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우리 농업의 인공지능 그리고 앞으로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에서 강연을 맡게 된 오늘 주제는 농업과 인공지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농업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발표자 파미너스의 최대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30분의 짧은 강연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늘 귀농귀촌 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업에 뛰어든 계기를, 저도 이제 농업비 전공자로서 농업에 정말 좋아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농귀촌 박람회에 오셨는데 귀농귀촌이나 농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나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농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계기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세계의 농업은, 해외의 농업은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농업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돼가고 접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린 후에 앞으로의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Q&A 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2020년 4월에 크레이라는 한국농촌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000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6% 이상이 코로나 이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건강한 농산물의 중요성이, 안전성,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농업을 하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략하게 파미너스 최대근 대표가 어떻게 농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귀농귀촌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경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 초반부에 집어 넣었거든요. 네, 저를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농업을 생각하면 가슴 뛰는 청년 한 명이라고 소개를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어 쪽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농업이 정말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네덜란드라는 이제 나라에서 농업을 공부했고요. 그 후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상추 관련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추를 연구를 했고, 이제 작년에는 말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미너스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네덜란드 이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팀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시설 원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토마토를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 대회가 토마토 대회였기 때문에 제가 작물 재배팀으로 여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제가 걸어온 짧은 농업의 길인데, 제가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농업에 뛰어들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영어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다가 제가 농업 다큐를 어느 날 봤거든요. 근데 농업 다큐에서 옥수수의 반란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식량 전쟁이 예를 들어 10년 후에 식량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본 다큐였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웰빙 라이프가 한참이던 시절에 제가 자색 고구마를 한번 경작해 보면 어떨까 해서 자색 고구마를 한번 경작을 해보았거든요. 그 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제가 농업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고 온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혹시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 농업을 직접 하시나요? 네. 농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온실 이런 게 아니라 노지 재배로서 작게나마 이렇게 작은 땅에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식으로 고구마를 이제 밭을 갈아보고 직접 비닐 이제 온실 철거물도 제가 중고로 구입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름에 이 당시에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갔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구조물들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직접 제가 중고로 사온 건데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잘 커가지고 자숙 고구마를 이런 식으로 경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귀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를 한번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SNS가 유명해지는 시기여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비닐봉지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제가 포장 박스를 이런 식으로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손편지와 함께 고구마를 이렇게 넣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농 귀촌을 하실 때에도 이런 마케팅 방법이나 이제 저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윤선 박사님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귀농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였고 제가 한다는 이제 농사 자체를 취미 농사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농업하시는 분들은 2,000평, 3,000평, 많게는 5,000평 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0평 이하의 땅에서 이제 직접 경작을 했었는데 취미 농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2011년도에 했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농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이 되게 많았고 3D라고 하잖아요. Dirty, Difficult, Dangerous라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왜 하냐 하는데 저는 농업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고구마 팔면서도 매일매일 좀 뿌듯했고 새벽 2시에 예를 들어서 그 카페나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행복해서 머리에 그 등산할 때 갖고 다니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서 수확하고 이제 포장을 할 때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부모님의 반대였는데 물론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젊은 분들이 하시려고 했을 때 지금도 물론 부모님이 반대를 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반대에 있었지만 농업을 정말 하고 싶다는 꿈 자체 하나로 이제 유학길에 홀로 올랐거든요. 거기 가서는 정말 농업을 더 미쳐서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 학교에 다녔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희 팀원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제가 팀 리더가 돼가지고 한국에 이런 팥들을 좀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한국의 팥인데 저희 학교 온실에서 직접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키워서 이제 수확한 작물들 가지고 팥을 만들어서 외국 친구들에게 팥빙수를 저의 목적은 한국의 음식들, 농식품들을 해외에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친구들에게 K푸드를 알려보자 해서 팥빙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물론 귀촌을 하시면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작목을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팥빙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으로는 팥 아이스크림을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 이탈리아 아저씨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한테 말해서 팥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되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외 농업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네덜란드 농업이 강하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좋은 점이요.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와 연구기관이랑 그다음 사업 이제 기업체와 셋이 공존해서 교집합을 만들거든요. 하나의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들을 연관시켜서 사업성까지 만들어가는 부분이 참 잘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필립스라는 혹시 회사 아시죠? 이제 뭐 남자로 표현하자면 이제 면도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구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전구나 TV 가전제품을 많이 하는 삼성과 같은 회사인데요. 이제 그것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제가 6개월 동안 토마토를 키우면서 토마토에 이제 LED라는 광을 이용해서 키웠던 사례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제 토마토를 LED 광을 이용해서 토마토의 과학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시도가 참 재밌었고요. 또 다른 이제 해외 농업 사례 중에 농업을 점점 더 발전시키는 이런 분위기 트렌드들이 뭐였냐면요. 드론과 이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농업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델프트 공대라는 곳인데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유럽의 MIT 공대거든요. 이곳에서 기계를 전공한 학생들이 농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치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모기를 잡기 위해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중간에 농업이 정말 재밌어서 농업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이용해서 국화 같은 화훼 농가에서, 국화에서는 이제 나방이 되게 큰 병해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저녁에 특히 야간 시간에 많을 때 이런 식으로 드론이 그 위치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날아가서 드론의 날개로 이제 죽이는데요. 이런 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드론이라고 하면은 뭐 고액이잖아요. 뭐 1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의 드론이고, 날개를 이용해서 그 나방을 죽이기 때문에 날개를 3-4번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한 번 교체할 때마다 1,000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트렌디한 이런 농업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례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사례들을 보고 나서 앞으로 EU 농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EU는 이제 해외 농업이잖아요. 이제 IOF 2020 연구 제안서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제 EU 스마트 농업이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농식품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이나 활용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귀농 귀촌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농업 관련 대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빅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관리를 엄청 해서 더욱더 큰 회사로 크기 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작물이 더 나에게 맞는지, 선호가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거가 더 맞는지 이런 걸 분석하신 다음에 귀농에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농산물 판매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에 기초한 생산과 유통의 변화로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제일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농업이랑, 앞으로 이제 고기가 아닌 이런 식물로 대체되는 것들을 비육으로 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지막에 포함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론 전에 세계 농업의 흐름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농업에 지금 AI를 적용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이게 관심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작년에 그 세계 인공지능 농업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 농업의 이제 AI 현 주소를 판단하게 되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계 농업이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 가운데 저희 한국도 IT로 강한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저희가 참여를 한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AI 농업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AI 농업대회도 텐센트라는 기업 아시나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이고 이제 중국으로 치면 위챗이 있는데 그걸 만든 이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졸업할 당시 2년 전에 저희 학교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랑 같이 한번 농업대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실현이 되었더라고요. 졸업할 때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이렇게 5위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사람 옆에 핏 인공지능을 쓴 이유가 물론 AI를 생각하시면은 너무 먼 얘기고 뭐 바둑도 있잖아요. 이제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싸움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대회에 참여하지만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이 주가 되고 그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AI가 즉 간접적으로 대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써봤고요. 2018년도에는 오이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이제 토마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작물 재배까지 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한 대회인데 이제 18년도 1월에 이렇게 텐센트와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6월 달에 예선전을 개최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저희 예선전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재작년에 서울대 SNU PHPF 팀이 참가했고요. 이제 7, 8월에 이제 본선이 돼서 4개월 동안 이제 오이 작물을 키워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특별했던 거는 이 보시면은 오이가 지금 1등한 팀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 연구원이 있는 소노마라는 팀인데 그 팀이 재배한 오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재배에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경합, 이제 대회가 주 목적이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5개 이제 15개의 전 세계 팀 중에서 5개 팀만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고 한 팀은 이제 재배 연구 전문 연구원이고 그리고 전문 농민이 함께한 팀입니다. 그래서 5팀과 한 팀이 이렇게 지금 대회를 진행을 4개월 동안 했었고요. 이 오버뷰를 보시면은 이제 외부 환경 날씨가 있으면은 저희가 만든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어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셋 포인트들이 이제 식물을 자라게 되면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도 있어야 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습도도 적절히 맞춰줘야 하고 그다음에 관수도 열심히 해줘야 하고 이제 양액도 잘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어 결정을 하면은 이 렛츠 그로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어 동작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온실 대회에서 온실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작동된 거를 피드백은 저희 주최 측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화학습을 적용한 시도인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참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정말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었고요.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식물이고 플러스 외부 환경의 요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생각해서 개발을 하여지만이 나중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이런 모델이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주차 학습을 이제 하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자동차를 주고 주차를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해봐라 하는데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 차가 이런 전봇대나 이런 부분을 박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고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이제 이 영상은 30만 번 이상 시도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만의 루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했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팀들이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한 중국 팀은 센서들을 하나도 이용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심사 기준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데도 있었는데 RGB 카메라라든지 그런 센서 같은 거, 그다음에 측정 센서, 작물 조직 센서, 그다음에 지름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였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팀 연구원들이 들어간 소노마 팀에서 제외 전문가를 뛰어넘은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저희 심사 기준 자체가 이윤이 50%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 지수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0%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사용한 AI 알고리즘 전략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30%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윤으로 측정되는 부분에서 지금 검은색 그래프가 팀 소노마라는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있는 팀인데요. 그 제곱미터당 그 유로가 24.78 유로여서 2위인 사람 전문가를 뛰어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팀의 연구원이었던 친구 하나가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이론적으로 재배 교과서나 농가에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이유가 환경제어 몇몇 사항에 있어서 완전 자율 온실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지만 대회 중에 얻은 포인트들은 AI 자체가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했다는 건데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보통은 이제 이거 맞지 않는 건데 이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더 높은 결과물을 얻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에 기반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 재배 전문가들의 이윤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AI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다는 게 의의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뒤질 수 없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가 한국의 대표팀 디지로그라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디지로그를 만든 이유 자체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적인 농사, 사람의 농부의 힘, 농부의 손 플러스 AI 기술을 같이 접목시키자, 화합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모니를 이끌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팀 이름을 이렇게 이호령 선생님께서 하사를 해주셨고요. 저희 대표팀이 이제 전부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응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농가분들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한국 어벤져스 팀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회사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선 전에는 이제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24시간 동안 저희가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선을 2위로 진출해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실제 온실에서 저희는 한국에 있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온실에서 지금 작물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5일 뒤인 5월 29일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평소에 서울이나 각 지방에서 농가분들을 방문하면서 혹은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팀 미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12월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유리 온실인데요. 여기서 이 아유크롭스라는 스타트업이 센서들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나온 사진들을 뽑아본 건데요. 이게 지금 3월 12일 날 뽑은 거고 이건 며칠 전에 5월 21일 날 이런 식으로 저희 온실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어도 네덜란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PTZ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확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작물이 잘 익고 있는지 그런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때에는 작물들이 토마토 과들이 많이 수확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후에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후에 이제 시사점인데요. 저희가 2019년 세계 농업 인공지능을 참여하게 되고 난 후에 해외 AI 농업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런 농업 대회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농업만 위한 그 농업 기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반도체 회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회사들 자체가 농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있다는 게 참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대회를 나감으로써 한국 AI 농업의 현 주소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희가 나아가야 할지 그런 방향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농업에 AI가 어떻게 한국 농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향후 아시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저희 디지로그 팀 내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디지로그 팀 담장님이 이제 주로 이 대회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유럽도 유럽이지만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 농업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만의 농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같이 동시에 개최를 해도 되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지만 강한 디지털 강소농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들으시면서도 AI와 농업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농업이라는 게 사람의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AI를 적용시키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편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는 직접 농가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 군데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A 농가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AI에 저희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유리 온실과 같은 최첨단 온실에만 기술 개발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게 비닐 온실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예로 이 A 농가 대표님은 사과농사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이런 병해충을 스캔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런 AI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이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AI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농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농업이 이제 4차 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농업을 더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농업을 만들려면은 저희가 해외 농업보다 더욱더 잘하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 수 있고 농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생산자분들한테는 그 저희가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4일 그래서 한국의 토마토 재배 농가 네덜란드 비비사의 재배 정보 데이터 구입하여 이제 컨설팅을 받음 이런 식으로 기사를 그 예시로 가상으로 작성을 해보야 하는데요. 지금은 물론 그 실제로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이미 대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도 많은 농가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정말 중요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의 기후는 다르겠지만 이런 패턴이나 양액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비농업 전공자에서 이렇게 농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다짐은 이제 대학교에 있었을 때 방송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했던 거는 빅데이터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고 저도 석사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졸업하고 나서 박사를 연계하지 않고 한국 농업을 어떻게 하면 제 방식대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국에 와서 많은 농가분들을 연결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은 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짧게나마 제 회사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파미넌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생산자 그리고 이제 농산물과 농식품의 가치를 아는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창립을 하였고요. 창립한 스타트업이고 저의 이제 목적은
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식품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타겟층은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 외국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의 음식, 한국의 농산물을 좋아해서 그분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거를 구축시키는 게 제 목표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이제 귀농귀촌 오셨는데 짧지만 이제 30분의 강연이라는 게 짧지만 혹시나 귀농귀촌을 하셔서 조그만 이제 유통 판로 같은 게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농협에 갔을 때 이 말을 봤거든요.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라는 말을 이제 윤봉길 의사가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가슴을 한 번 더 뛰게 했고요. 이게 경기도에 있는 농협 건물인데 여기 안에 이렇게 대문짝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한국의 나라가 제조업으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업 나라로 변할지라도 생명창고의 열쇠는 당연히 농민에 있고 농업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가슴을 울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미나스 회사가 아직은 작은 회사이지만 전 세계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웃는 그날까지 농업으로 살고 농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농귀촌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우리 대표님이 아까 뭐 이력을 보니까 거의 국가대표 우리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AI 농업을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멋진 강의 잘 들었고요. 아마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소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여기 마이크 좀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쪽 네. 네, 편하게 그냥 궁금하신 내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노 기술은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노 테크놀로지가 성행하면서 우리나라랑 저기 외국에 혁신이 일어나면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 그걸로 저기 나노 입자를 통해서 농산물 저기 병충해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해충 관련해서요. 네, 또 그게 그렇게 해서 저기 많은 모든 물건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지적 가치랑 저기 물건의 가치를 같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기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 좀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저는 뭐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나노 기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거를 아직 뭐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좀 다른 분야인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다른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6회 때 우리 나노 관련 전문가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좀 왜냐면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또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AI가 저희 일반 농가에도 보급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 자본 많은 대기업이나 큰 농가 같은 곳에서만 활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AI 농업이 일반 농가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초반부에 보여드렸지만 네덜란드의 그 델프트 공대에서 만든 그 드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에서 드론 강의를 하거나 드론을 시연하면은 그 방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비싸잖아요, 비용적으로. 근데 그런 창업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날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원 이하거든요. 그런 날개로 실제적으로 나방을 죽여가지고 저희가 뭐 방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드론으로 이제 나방을 죽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아까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수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부분들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AI 자체가 통으로 이런 기술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비용적인 게 정말 엄청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작은 건데 정말 필요하신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나 자신을 연구자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생산자분들, 농부분들 그분들을 위한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에 맞는 강소농 모델 개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비닐 온실이라든지 한국형으로 이제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한 가지 더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많은 자본으로 AI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이제 농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독식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AI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AI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농업 관련해서 독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약간 좀 네, 아마 무서운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 AI 시스템을 구축한 팀이 만약 독과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이 요즘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네. 있는지. 네. 제가 이제 네덜란드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AI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디어나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GPS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었고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걸 말을 하는데 제가 그 기업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거기서는 말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제 AI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저희가 오픈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에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미너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우리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보고 우리 이제 특별 강연 첫 번째 특별 강연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또 함께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농업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귀농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은 꼭 찾아뵙고 이게 농업 발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락처. 이따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강연이 끝난 다음에 우리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거 또는 연락처를 받으시면서 추후에 여러분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멋지게 하신 우리 최대린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